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농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농막이 잠깐만요. 요거 큰일 났다 농막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뭐 큰일은 아니에요. 뭐 큰일 날 것도 없고 일부 이제 농막에 대해서 규제가 조금 강화되는 내용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5월 11일 날 농림축산부에서요 5월 11일 날 발표가 됐고 5월 12일 날 저기 이제 입법 예고가 됐어요. 농막을 규제한다. 규제라는 내용을 한번 쭉 볼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그거예요. 농막이 너도 나도 다 설치하고 있으니까 농막에 대해서 일부 규제를 해야 되고, 또한 이제 얼마 전에 그 LH 사태, LH 직원 일부가 그죠? 못된 놈들인지 나쁜 놈들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여기 쪼개기, 이게 토지를 쪼개서 여기다 농막을 막 짓고 막 그랬었죠. 보상 많이 받으려고. LH 직원 일부가 다 그러시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농막이 지금 이제 좀 약간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 대다수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이거 아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이런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참 지금 이 사람들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방송을 하겠지만, 이때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파헤쳐 보고 싶어요. 구독자가 10,000명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처벌은 어떻게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볼게요. 요게 이제 그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보도자료가 있고, 하나는 입법 예고안. 요 두 개가 있거든요. 먼저 보도자료부터 한번 볼게요. 보도자료를 보면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월 11일 날 보도자료를 냈는데, 불법 농막이라고 했죠. 그죠? 이제 주요 내용이 뭐냐면, 농막 설치를 위한 연면적 기준 구체화, 주거 판단 기준 제시,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후속 조치를 통해서 불법 농막 근절을 위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농막을 가지신 분들은 뭐 이게 또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농막이라는 게 원칙이 뭐죠? 농막이라는 게 20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을 수 있는 거죠. 농지에다가, 그죠? 농민이 그래서 일을 하다가 피곤하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거기서 식사도 하고 뭐 진짜 피곤하면 낮잠도 자고 뭐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농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연면적 20제곱미터 6평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농막을 요렇게 치고, 여기다 뭐 이제 테라스 달고, 여기다 이제 뭐 또 뭐 달고, 요렇게 쪼개서 이제 농막이 이제 사실 상당히 넓어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대부분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으시니까, 그죠?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으시니까 뭐라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농막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건 조금 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한번 볼게요.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요렇게 이제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 그죠? 그래서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이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또는 내부 휴식 공간에 바닥 면적 20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여,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농막이 이렇게 6평이 있어요. 6평이 있는데 이것의 25%, 그죠? 그럼 몇 평이야? 6, 3, 18, 한 1.5평? 그러니까 1.5평 플러스 이거보다 1.5평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1.5평을 초과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주거용으로. 그죠? 주거용으로 판단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죠? 뭐 1가구, 1주택, 뭐 2주택, 뭐 그런 어떤, 나중에 이걸 매도할 때, 이 토지를 매도할 때 어떤 그런 좀 불이익도 있겠죠. 세금적인 면에서. 그죠? 이제 그것을 지금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야간 취침, 숙박. 난 이거 야간 취침, 숙박. 같은 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화성시에 농지가 있어. 그럼 제가 지금 안산시에 살고 있잖아요. 안산에서 이제 직장이 끝나고, 또는 제가 이제 일이 끝나고 화성으로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밤이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한 뭐 저녁 한 오후 한 5시, 4시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해가 떨어져. 아니면 주말에 제가 이 농장 가서 일을 해. 그러면 더워. 더우면 선풍기도 틀으면 좋고, 그죠? 샤워도 할 수 있고, 일하다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취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이제 이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뭐 잘 수도 있잖아요. 피곤하면. 그죠? 이 잠까지 못 자게 한다는 거, 또 취사까지 못 하게 한다는 거, 요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반대해서요. 그럼 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한번 그 땡볕에 가서 일해가지고, 뭐 그러면 화장실은 어디 갈 것이며, 그죠? 어떤 그런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규제하는 것도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안이 요거 나왔고요. 두 번째 안이 요거 이제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로 신고하도록.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의 농막은 2년이잖아요. 2년 안에서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데 계속 연장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특별히 위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계속 연장이 가능한데 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넘어오게 되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은 3년이에요. 3년마다 계속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농막 플러스 건축법이 합쳐져 버리면 2년 플러스 3년마다 또는 2년 플러스 2년 또는 3년마다 계속해서 그죠? 연장을 해야 한다는 거고 또 가설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법으로 넘어오면 3년마다 또 그럼 이거 엄청나게 또 불편하거든요. 이거요. 그죠? 이렇게 본다면 매년 잘못하면 매년 한 번씩 연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불편할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좀 농막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원칙은 농막에는 왜 이런 법이 들어가는가 대충 이해를 해봤어요. 농막에는 원래 전입신고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전입신고가 안 되는데 이 가설 건축물로 들어오게 되면 그죠?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돼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로 신고하도록 이렇게 이제 앞으로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면적을 초과한다거나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뭘 팔았을 때 막대한 세금이 또 부과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지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입법 예고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제가 입법 예고안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이제 우리가 연면적 산정 시 뭐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농지법령에 명확히 명시하였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6평의 농막을 지었어. 6평의 농막을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농막이 참고로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테라스 이렇게 달고 그죠?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데크 달고 요렇게 해서 또 옆에다가 또 이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더 하나 더 이렇게 세면장 달고 이렇게 이제 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6평보다 이 데크, 테라스, 뭐 세면장 이 면적이 더 넓을 수 있어요. 그죠? 넓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요 데크, 테라스, 뭐 이제 세면장 이 메인 6평 빼고 요거까지 다 합쳐서 면적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6평으로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잘게 쪼개서 그러니까 소규모 농지의 별장 등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요. 제가 이제 LH 직원 사태 LH만 나오면 막 짜증날라고 그래. 너무 이게 거대 공룡 기업이 돼버려가지고 진짜 이건 뭐 뭔가 좀 진짜 제가 볼 때는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손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직 뭐 정치권에서 뭐 움직임이 별로 없네. 그때 막 시끌벅적 하더만 또 깽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손을 봐야 되는데 LH 직원들도 그러겠죠. 아유 빨리 시간만 지나라. 조용히 그 사건 일으켰던 사람들.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공직자들 재산신고 하듯이 이런 LH 직원들도 당연히 저는 어떤 그 재산신고라든가 어떤 그 재산 증가분에 대해서 어떤 불법이 행해졌다고 한다면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농지가 이렇게 있으면 1000평이 있어요. 그럼 요걸 이렇게
잘게, 아이고, 뭐야, 이거. 잘게 짜게서 농막 이렇게 짓지 말라는 거죠. 저번에 한번 사진 봤죠. LH 직원들이 한 거 보니까, 야, 뭐야, 진짜 아는 놈이 더 무섭다고 기가 막혀 다 쪼개서 이렇게 농막을 짜르르 만들어 놨더만. 그죠? 아, 정말 제가 이거 뭐 저도 되게 우호적인데, 공직사생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데, 이렇게 이제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분들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이제 자기 알고 있는 내부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재산을 증식한다는 거. 모르겠어. 저도 이제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았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욕심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이렇게, 좀 조금만 해먹지. 너무 많이 해먹으니까 그런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여담입니다. 자, 그럼 입법 예고된 거 한번 볼게요. 대충 내용을 아셨죠? 입법 예고안. 입법 예고안이 여긴 제가 좀 밑줄 몇 개 신었는데, 입법 예고안, 그죠? 농지법 시행규칙이 이제 5월 10일인 걸로 기억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농림축산부에, 이렇게 식품부에 들어가 보니까 5월 13일 날 떴더라고, 이렇게요. 5월 10일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이제, 개정 이후, 어쩌고저쩌고 이제 불법 중축, 불법 전용 등, 뭐 별장, 전원주택, 세컨홈, 이런 등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것을 이제 좀 제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거 판단 기준과 연면적 기준, 그 다음에 설치 기준, 요런 것들을 좀 제한을 하겠다. 요런 내용들입니다, 주로. 자, 주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아까도 이제 뭐, 보도자료에서 설명해드렸지만, 요거. 농막 설치 취지를 감안하여 주말 영농 체험으로 취득하려는 농지는 농지 면적 구간별로 농막을 연면적 차등화하고자 함.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농지가 해서 1000평짜리가 있고, 또 500평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300평짜리가 있고, 뭐 200평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농지 면적에 따라서 최대 6m, 아니 6m라네. 최대 6평. 그리고 뭐 이제 500제곱미터짜리는 예를 들어 뭐 한 5평. 요런 식으로 이제 면적에 따라서 차등화를 두겠다 이거예요. 그죠? 지금은 일괄적으로 6평까지 다 지을 수 있었지만, 그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농지, 더군다나 지금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농지가 지금 매매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렇게 이렇게 농막까지 규제를 하게 되면 농지에 대한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지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사그라들 수 있다. 이건 뭐 진짜 불난집에 휘발유로 갖다 들이붓는 것 같아요. 농지법 개정했으면 좀 한 몇 년 있다가 좀 이런 걸 하던가. 뭐 이거 뭐 일사천리야, 일사천리. 그래서 이제 농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더 감소될 수 있겠거나 어떤 그런 좀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데크 등 부속 시설물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도록 현행 편람에 등록된 사항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아까 설명드렸죠?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데크, 아까 말씀드린 요렇게 농막이 하나 있어. 그럼 여기다가 뭐 테라스 달고 데크 달고 뭐 이렇게 수도시설 달고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 있죠. 붙이는 것을 이 연면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해서 6평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지금 뭐 그런 법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이것이 다 포함해서 6평이 넘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가설건축물로 들어오면 여기다 전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또 더군다나 건축법상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아직은 이 내용까지는 논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세 번째, 주거 목적 판단 기준 명확히. 그래서 여기 보면 주거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였으나 전입신고 등 주거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농막을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러니까 원칙은 농막에는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이 안 됐어요. 그죠? 농막에는. 근데 원래 전입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동사무소에 물어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저 뭐 논두렁에다가 비닐하우스 짓고 거기다 전입할 수도 있어요. 전입의 자유는 내가 어디에서 거주를 하든 거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되는, 그죠? 요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요. 요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다. 그죠?
기준으로 명확히 하여 농막을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해서 이제 주거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였으나, 그죠? 전입신고 등 주거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조금 이제 좀 진짜 뭐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 기준 구체화해서 뭐 가설 건축물로 신고하도록 일어나여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농막 부석 설치를 위한 타 법과 관계 명확화해서 전기, 수도, 정화조 등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시설의 설치 여부 및 허가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일선에 손전이 없도록 함.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농막을 설치하면 전기는 보통 농업용 전기를 끌었었잖아요. 그죠? 수도가 있으면 수도 연결하고 없으면 지하수 파고, 정화조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까지 규제한다? 요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서대도 설명드렸지만 농막에서 일하다가 밥도 먹을 수 있고 피곤하면 쉴 수도 있고, 그죠? 땡볕에서 일하다가 선풍기도 돌릴 수도 있고, 또 요즘 선풍기만 갖고 안 되잖아요. 에어컨 설 수도 있고, 또 저녁 늦게 가서 일을 하다가 자고 올 수도 있고, 여기서 막걸리 한잔하고 농주 한잔하고 자고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규제한다?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입법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처럼 농막이 어떤 그 건축법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죠? 이게 이제 농지법이잖아요. 농지법에 있던 농막이 건축법에 가설 건축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농막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왜? 가설 건축물에는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현재 농막도 사실은 전입신고 가능해요. 안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막이 전입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가설 건축물을 하게 되면 이제 더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뭐 해서 안산시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 그럼 또 저기 화성시에 농막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가설 건축물에 농막이 하나 있어.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구체화 될 것 같아요. 구체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토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고, 뭐 이제 건축법상으로 들어온다. 그 다음에 주택법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 가스, 수도, 뭐 정화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힘들게 논의해 보겠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연면적에 다 모든 걸 포함시키겠다. 뭐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뭐 기존에 있던 틀하고 크게 변경은 없어요. 아니 약간 좀 이렇게 이제 그 면적을 오버했던 분들한테는 약간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